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지지하는 24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일 정도만 근무하시면은 6일 정도 쉴 수 있는 이 추석 황금 연휴 기간이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동안만 좀 파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오늘도 역시나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내용들은 다 빼고 좀 크게 2차 전지 산업과 이런 테마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뉴스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만 같이 뉴스 체크를 해 볼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거래소 상장 예심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연내 상장 예정인데, 원래 이 에코프로 비상장 계열사가,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4월 달에 이제 그 코스피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이제 청구한 지 5개월 만에 지금 이제 승인이 난 건데,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동채 전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심사도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많이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상장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엄청나게 강한 수급은 아니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나은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곧 상장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었고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고 시총 4조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강한 수급이 관련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주, 배터리 테마주들이 최근까지 없었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이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배터리 업계 기업들을 만났죠. 지금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에 우리나라 주요 2차 전지 기업의 경영진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떤 내용이냐면은, 이번 회동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따라서 사실상 거래 금지 대상이 될 이 외국 우려 기업, 이 FEOC가 어느 곳인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국내 업계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들과, 이 원자재 기업들과 좀 밀접한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FEOC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투자를 진행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의 비율과 관계없이 이 외국 우려 기업에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고 하죠. 이 미국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지침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 이제 외국 우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블랙리스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합작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SK온, 에코프로, LG화학, 뭐 포스코, SG에너지 등등등 해서 사실상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이 그 중국 화유그룹과 이제 손을 잡고 모로코에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 다음 기사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미국 당국자가 이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주도해서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LG화학 쪽에서 이 중국 화요그룹과 손잡고 모로코에 이 LFP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걸러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FEOC 관련해서도 지금 이 LG화학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미국과 이 모로코가 이 LFP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인광석 매장량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이 미국과 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IRA 보조금 요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지금 기사에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모로코라는 기업이 충족이 되는 거지, 현재 이 화요그룹과 이제 LG화학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요그룹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려 기업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이렇게 우려 기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LG화학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화요그룹과 진행하고 있는 합작법인에 대해서 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려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LG화학의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그거를 좀 빠져나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어, 우려기업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도 사실 모든 중국 기업을 우려기업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화학처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지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좀 우려기업에서 빠질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중국산 원료를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만큼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LNF 등 이게 국내 유력 업체들도 올 들어서 일제히 중국 업체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국내 업계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대응책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우려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을 철회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파트너사를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사인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리튬 배터리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내연차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셀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전기차라는 거를 지금 당장 사실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 충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당장 사야 된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도 지금 비싸고, 근데 이렇게 가격들이 내려가다 보면은 앞으로 이 내연기관차가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되는 날들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셀 가격이 내려간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상충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 이 전기차 관련하면은 충전소 문제도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야 이제 충전소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충전소가 생겨야 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소를 이제 만나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주유소보다는 당연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라는 배터리라는 이 관련주를 보긴 해야 되지만 이 업계가 성장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차 충전소 업계도 큰 성장폭을 이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좋지가 않다. 실적도 좋지가 않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오히려 좀 약간 충전소 쪽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지고 온 기사가 이 충전소 관련 기사입니다. 현대차에서 미국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지원을 한다라는 이슈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슈와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기차 업계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충전소 업계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평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래 가치를 그렇게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더 당연하게도 이 업계 자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을 해야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지금은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섰을 뿐이지 앞으로의 성장세는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충전소라는 투자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석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수급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최근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장 자체에 수급이 없는 만큼 그리고 지금 테마주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을 다른 곳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조정에 이제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조정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조정이 끝나는 시기에서 차트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후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보유를 하고 가야 한다면은 당장 계좌의 마이너스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앞으로의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시작 2분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